안녕하세요. 젊은 시절 남편 보내고 악착같이 남매 키웠는데 아무래도 자식복은 없는 여자입니다. 이름은 이순자고요. 그 와중에도 딸을 제법 잘 키우고 이제 살만한가 했는데 또 그 손주 뒤치다꺼리 할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저 내 새끼도 저와 같은 마음일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늙은 이 엄마 달달 부려먹지 못해 안 달랐어요. 세상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나 한스럽고 서러운데 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애지중지만 하며 키워서 이렇게 이기적인 애로 자랐나 싶어요. 아버지도 없는 애들 기죽이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참아냈는데 이게 저에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그러나 제게도 이유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아들놈은 기억이 날지 안 날지는 몰라도 그래도 지 아버지하고 어린이날에는 손잡고 놀러라도 가봤는데 딸내미는 젖먹이 때 남편이 가는 바람에 얼굴은커녕 추억도 없었거든요. 그래 짠하고 딱해서 제가 힘든 와중에도 더 싸고 돌았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청산과부로 안 해본 것 없던 제가 딸이 냄새나서 싫다는 생선 장사는 참아하지 못했거든요. 악착같이 남일 다니는 처지에 생선은 가리니 웃긴 이야기인데 하필 제가 사는 곳이 항구가 끼어 있어요. 인근 지역에 장날되면 화로차로 그 생물들을 가져다 파는 사장네가 있는데 안사람이 제 친구거든요. 생선이라도 생물이라 냄새 거의 안 나고 가격도 제법 쳐서 받으니 저에게 두둑한 일당 챙겨주겠으니 한번 일해봐라 했는데 당시 중학생이던 딸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해서 못했답니다. 생선 파는 제 냄새가 자기에게도 알게 모르게 밴다는 건데 우리 미진이가 그때 여중생이라 예민도 했지만 공부를 너무 잘하고 영특해서 선생들이 아깝다 했거든요. 우리 미진이는 학원도 특별히 보낸 적 없고 혼자 공부하는데 모의고사 보면 전국권 100위 안에서 놀았어요. 그러니 선생들이 벌써부터 서울대니 카이스트니 자기들이 설레가지고 오냐오냐 하고 우리 집이 가난한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애들도 뭐 여신급으로 급하면 친해지고 싶어 안달이 났거든요. 우리 애들이 남편을 닮아서 얼굴도 곱상하고 몸이 가늘어요. 저는 짜리몽땅 절구통이지만 남편은 키도 크고 늘씬했는데 아들도 외모로 보면 어디 내놔도 안 빠지고 미진이는 탤런트 그 누구더라? 김고은? 그 친구처럼 날씬하고 싱그러운 애였거든요. 웃으면 볼루물도 들어가고 비록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도 애들 보려고 집 앞에 진치는 남학생, 여학생도 많았어요. 사실 선물이라고 집 팬들이 들이밀어 주는 거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는 미진이 때문에 보기만 험하지 별로 힘들지는 않은 입으로 하는 생선 장사를 못하고 일당에서 10,000원이나 떼어가는 빌딩 청소나 식당 청소 일을 하며 거의 새벽까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살림이 엉망이었답니다. 아들놈은 물론이고 공부하느라고 바쁜 미진이에게 지가 먹은 그릇 설거지하라고를 못했어요. 그래도 차려 먹기는 하니 다행이다 하고 저는 애들이 대견하고 마냥 이뻤거든요. 그렇게 몸 부서져라 일하던 저는 아들이 대학 안 다니고 얼른 군대 마치고 살 길 생각해 본다고 할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싹수 있어 보이는 미진이 학교 보내려면 서울로 올려보내야 할 텐데 조금이라도 멀쩡한 집에 머물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아들놈도 대학 가면 좋겠지만 이미 중학생 때부터 얼굴 빚고서 공부에는 영 취미를 못 붙여서 들어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
그럼 일찍 마치고 기술을 배우건 하거라 방관 비슷하게 냅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물론 제가 아들놈인 수철이를 미워한다거나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미진이 학비 모으면서 수철이 몫으로 또 차곡차곡 저축을 했어요. 장가를 가건 장사를 하건 제가 도우려고요. 다만 공부니 대학은 제가 슬쩍 봐도 돈 버리는 일이라 내버려 둔 것이죠. 우리 지역에 최고 멍충이들이 다닌다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도 간당간당한 성적이라 돈만 버리고 간판으로도 못 써먹겠다 싶어 내린 결론이었답니다. 그렇게 수철이는 군대 제대하고 지 동기하고 으쌰으쌰해서 서울서 가게를 한다고 하며 자리를 잡았어요. 저도 통장 쥐어주며 심사숙고하고 절대로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하라고 일러주었는데 아무튼 아들처럼 공부에 춤이 못 붙이는 그 친구가 차린 가게에서 얼굴 마담식으로 아들놈이 일을 꾀했어요. 처음엔 삐삐에서 PCS 폰, 지금은 스마트폰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통신사 다른 걸로 차려 직원 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들 수철이가 서울에 먼저 올라가 자리 잡아서 잘 됐다 생각했는데 오누이는 막상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명절에 집에 내려올 때나 만나지 서울서는 한 번을 본 적이 없었어요. 미진이가 움직이는 동선이 학교 아니면 도서관 기숙사가 다라 그렇죠. 지독하고 악착같이 공부해 서울대로 간 미진이는 이때부터 더 냉정해지고 이기적인 게 대놓고 표가 났는데 거기 다니는 애들이 또 잘 사는 강남 애들이 많다네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집에 와서 입 닫고 있다가 취업 준비한다고 일찍 올라갔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대기업 입사 서류에 부모 재산이며 학벌 적는 칸이 있다며 이게 뭘 말하겠냐. 자기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저 부모 돈으로 처발라 대학원 멍청한 애들에게 실력이 아니라 배경으로 비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라며 원망하거나 서운해 말라며 버스에 타서는 터미널까지 배웅 나간 저를 안 내다보고 휑하니 가버렸어요. 차가워도 너무 차갑고 우리 사정이 어떤지 지 눈으로 봐서 알 텐데 어쩜 저러나 서럽고 한편으로 미안해서 한참을 대합실에 앉아 있다 왔네요. 미진이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제가 미진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뒷바라지 했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건가? 못난 애도 아니고 저에게서 태어난 죄로 실컷 공부한 거 써먹지도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고 한스러워 허탈했지요. 그러나 미진이는 걱정이 무색하게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에 무사히 안착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동네 잔치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때도 바빠서 내려와 보질 못하고 기숙사 말고 다른 집 얻으라고 돈만 보내주었거든요. 생각 같아서는 먼저 올라가 자리 잡은 수철이와 같이 있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친구놈 드나들고 그러다 괜히 엉뚱한 녀석하고 눈 맞을까봐 지 오빠 사는 동네 근처로 얻으라 했는데 대출받아서 강남에 집 얻어서는 이후로 입사 3년 만에 집도 썩 잘 살고 능력도 있다는 신랑감을 만들었습니다. 미진이가 집에는 안 내려갈 거니까 올라와서 보라고 하길래 나름 꾸민다고 꾸미고 올라가서는 조금이라도 피해 안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시집가서 첫 애를 낳고 2년 동안 소식 한 장 없던 미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 미진아, 어쩐 일이냐? 내가 너 바쁜 거 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잘 살고 있거니 하던 중이야. 나는 별일 없으니까 걱정 말고 너나 몸 조심하며 잘 살아. 애는 잘 크지? 직장엔 아직도 다니냐? 안 그래도 애 때문에 전화했어. 엄마, 나 둘째 가졌거든. 지금 7개월인데 엄마가 올라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큰애 봐주다가 둘째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동안 아줌마가 봐줬는데 영 불성실하고 애 봐주는 것 말고는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려고 하네. 살림하는 도우미 아줌마 불러줘도 갑질해서 내보내고 그 아줌마가 월 250 가져가는데 영 돈값을 못해. 언제부턴가 애가 표정이 영 안 좋고 우울해하는데 애한테 해코지하는가 싶고 그냥 엄마가 와서 봐줘. 손주도 보고 딸이 사위하고 같이 살면 좋잖아. 우리하고 주말마다 외출도 하고. 응? 내가 거기로? 네 남편 까탈스럽다고 잘 보여주지도 않더니 불편해하지 않을까? 난 좀 그렇다야. 그냥 좋은 아줌마 구해. 나 요즘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욱신욱신 아파서 애 못 봐. 네 시어머니는 힘든가? 그 양반은 나하고 다르게 일도 않고 놀기만 해서 쌩쌩해 보이더만 왜 나한테 그래? 불편해. 사위하고 한 집 사는 거. 능력은 있는가 몰라도 냉정스럽고 사람이 영 차더라. 난 좀 그래. 엄마, 그럴수록 자꾸 봐야 하지 않겠어? 가만 생각해보니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너무 엄마한테 무심했던 것 같아서 이참에 친해지고 좋잖아.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첫째, 지금 뱃속에 든 애까지 있는데 나 너무 막막해. 그렇다고 회사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런데 엄마,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육아휴직하는 동안 내가 같이 돌볼 거니깐. 살림 힘들면 내가 도우미도 부를 거거든. 엄마는 애들만 봐주면 돼. 내가 애를 안 키워봤냐? 나 자신 없는데. 손주야 이쁘긴 하지만 그건 노는 것 보면 잠깐이지. 내가 따라다니며 뒤지닥거리하면 지쳐. 안 그래도 너희 키우며 안 해본 일이 없어서 성한 곳이 없는데 내가 애 본다고 뾰족하게 잘할 건덕지도 없고 그냥 잘하는 사람 구해. 당분간 네 시어머니한테 좀 부탁하고. 그 양반 교양 있어서 나보단 나아. 네 남편도 그게 마음 놓을 거고. 진작 생각해보고 말씀은 드려봤는데 시어머니 골프 치시다 삐끗해서 허리 안 좋으시대. 남편도 자기 엄마 오면 잔소리 많다고 싫어하고. 그냥 엄마가 봐줘. 사실 엄마가 그동안 딱히 친정엄마 노릇한 것도 없잖아. 넌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한번 찾아가려고 해도 바쁘다고 오지 말라고 하고 네가 뭐 먹고 싶다고 해서 반찬이며 바리바리 보내줘도 택배 받아놓고 풀이지도 않아서 그대로 내버렸다며. 산후조리도 네가 조리원 들어가는 게 편하대서 돈 얼마 보태줬고 내가 친정엄마 노릇을 안 한 게 아니라 네가 됐다고 쳐내고선 무슨 소리야? 아무튼 나 힘들다고. 애 둘 키우고 품고 직장생활하는 딸 불쌍하지도 않아? 잘해줄게. 애들이나 봐줘 좀. 김서방한테 변변찮은 처가덕 좀 보여달라고. 외손주잖아. 남들은 못 봐서 안달인데 왜 그래 엄마는. 모성애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네. 그렇게 죽겠다는 미진이 도와준다고 마지못해 올라가면서 한편으로 설레기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게 아닌데 했거든요. 쓸쓸하게 올라가는 날 사위는 바쁘다고 마중도 안 나오고 미진이는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이 3살밖에 안 된 외손주는 이번엔 또 어떤 할망구야 하는 표정으로 떨떠름하게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외할머니야 했는데 잔뜩 멋낸 사부인이 아니라 그런가 저를 그냥 애 봐주는 할머니처럼 대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저에게 야야하며 발길질까지 하고요. 똑똑한 애가 낳아 키웠는데 애가 왜 이 모양인가 싶게 가정교육이 엉망이었답니다. 미진이는 그런 애를 조용히 타이르라고 하는데 이럴 거면 지가 키우지 왜 나한테 떠맡기나 꼴배기 싫었습니다. 게다가 만삭인 미진이가 짠해서 참았는데 사위놈요. 아주 싹통바가지를 직장에서 다 깨먹었는가. 장모인 저를 보고도 말없이 까딱 고개 인사가 다였고요. 방에 들어가서 옷 벗고 손 씻고는 식탁에 앉아서는 인상부터 찌푸리는 겁니다. 오늘 저 온다는 소리에 기대했었나 봐요. 근데 올라오기도 피곤한 제가 밥상 차리겠습니까? 저야말로 애들이 외식 시켜줄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잘해주겠다. 살림은 말고 애만 봐달라더니 식모살이 시키려고 저 올라오라고 한 것 아니냐고요. 심지어 세상 잘나게 잘났던 미진이는 지 남편한테 꼼짝을 못하는데 이번에 이 집도 시댁에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요즘 시대 흔치 않은
마당 딸린 2층 집인데 이 청소를 제가 다 하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긴데 제가 정말 어지간하면 손 안 대고 애들만 보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손을 안 대면 집이 엉망이고 불러준다는 청소니 살림한다는 도우미는 안 불러줬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내 집도 아닌데다 사돈네가 거의 반절 보탰다는 말에 괜히 주눅이 들어서 애들 방만이라도 치워야지 하고 청소하고 나오면 방밖에 엉망인걸요. 게다가 일단 큰 손자는 제가 보기에 영 배렸어요. 자발맞기가 동물원 원숭이보다 더한데 언젠가 사위네 형이 무슨 검사 좀 해보자고 하더니 ADHD인가 뭐라며 약 먹고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데 말 그대로 주의력이 없고 필 꽂히면 난장을 피우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미진이나 사위는 저한테 이 애를 맡기고서는 약이나 챙겨 먹이랍니다. 그리고선 비교적 얌전한 둘째만 물고 빠는데 안 그래도 불안정하고 엇나가기 쉬운 첫째가 저에게 냅다 발길질하고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요놈이 집 부모 퇴근할 무렵에 맞춰 일부러 집을 망쳐놓고 벽지 찍고 계단에서 뛰어내리고 물건 집어 던지는데 사위놈은 집에 와서 그거 치우는 저를 보고는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입맛 떨어졌다고 밥 안 먹는다고 하고 미진이는 저를 붙들고 세상 무너진 듯이 타박을 하는데 아주 못됐어요. 제 근처에만 와도 파스 냄새 나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하녀 부리듯이 인정머리 하나 없고 이게 다 애를 제대로 못 돌봐서 그런 거랍니다. 한마디로 제 능력 부족이라는 건데 저야말로 억울하거든요. 엄만 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유? 그래도 그 나이까지 수십 년 살림 살지 않았어? 애도 키우고? 우리 퇴근할 때 맞춰서 꼭 일해야 돼? 엄마, 우리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야. 회사에서 월급 그냥 나오는 줄 알아? 도움 좀 받으려고 모셨더니 이건 짐을 더 얹었네 그냥. 야, 넌 네 눈으로 다 보고도 나한테 이지랄할 생각이 드냐? 네 남편이 아무리 잘났어도 나 장모야. 아무리 그래도 뻔히 내가 그러고 있는 거 보고 혀 차고 들어가? 내가 식모냐? 지 새끼가 난장판 만든 거지 내가 그런 거냐고. 그리고 내가 처음엔 미진이 너 생각해서 내가 해준 것 없는 엄마라 네가 도와달래서 쫓아 올라왔는데 너 처음 한 말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 너 첫째 돌봐준 아줌마한테 250 줬다며. 그리고 도우미 아줌마도 불렀고. 근데 나는 꼴랑 50에 애 둘 보고 살림까지 하란 거야? 해도 너무하잖아. 와, 엄마 돈 벌러 왔어? 나 도와주러 왔지? 엄마, 우리 돈 벌어봤자야 세금으로 엄청 뜯기고 이 큰 집 건사하는 것만도 벅차. 게다가 집 해준 시댁에 인사해야지 벌어도 남는 것 없어. 거기다 나 애가 둘이야. 첫째 병원비도 장난 아니고 남자애 여자애라 물건 다 새로 사야 하고 옷도 새로 사입혀야 하는데 이런 거 다 보면서도 돈돈거려? 엄마가 막말로 지금 돈 쓸 시간이 어디 있어. 나중에 크게 갚을게. 그럼 되잖아. 암튼 퇴근 시간이라도 신경 써주라고. 이게 뭐야. 저희 가뜩이나 예민한 사람인데 기분 단단히 상했잖아. 야, 그건 네 애 붙들고 얘기해. 내가 어지른 거 아니니까. 잘못해도 좋게 말하라고 하지만 좋게 말해서 들어 먹으래냐? 성나면 늙은 할미한테 발길질부터 하는데 저번에는 누워서 발길질하는 것에 까여서 내가 바닥에 뒹굴었었다고. 너야 그때도 들은 척 만 척 잘 타이르겠다고 들어가서 1분 만에 나오더만.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만만하냐? 고작 50만 원 받으면 애 봐주고 살림하니 그거밖에 안 되는 노인네로 보여? 똑똑하고 잘난 척 오지게 하더만. 고작 서울대 나와 좋은 직장 다니면서 지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혀 차는 것 보고도 할 말도 못하고 나한테 그 비위 맞춰달라고 그래? 이럴 거면 나 그냥 내려갈 거야. 아, 엄마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나도 속상해서 한 말이지. 그런 소리 말어. 내가 눈치 봐서 월급 올려줄게. 나 셋째 가졌단 말이야. 엄마 없으면 나 죽어. 어? 뭐야? 셋째를 또 가졌어? 미쳤네 얘가. 너는 왜 말도 없이. 나 몰라. 나 집에 갈 거야.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아. 나 너희 아버지 죽었을 때도 견딜만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네 아버지 따라가고 싶어.
의욕도 없고 너 위에 올라왔지만 도저히 못해 먹겠고 혼자 있고 싶어. 외손주라고 이쁜 줄도 모르겠고 지겨운데 애를 또 뵀어? 나 다 때려칠란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잘난 것들 뒤치다거리하고 살아? 이 나이에 남의 집 아들에 내 딸까지 인정머리라곤 요만큼도 없는 것들을. 엄마, 그런 말 말고 좀 봐줘. 나 안 보는 데서는 첫째 혼내도 되니까 적당히 풀어가면서 좀 버텨.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지금 애들 때문에 직장 그만둘 수도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 지켜야 하니까 부탁해. 이렇게 나는 시들시들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가는데 지들은 또 할 것 다 하는지 셋째까지 만들어서 발목을 잡으니 차마 못 나오고 뭉갰습니다. 딸이라고 지 눈으로 사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면서도 저희는 원래 그렇다고 지 엄마한테는 더 심하게 군다고 편들면서 애도 안 봐주는 그 집에는 다달이 200씩 주거든요. 지금 2층 집 사는데 반 보태서 그렇다는데 막말로 딸 이름으로 명의해 준 것도 아니고 분수에 맞지 않게 큰 집 청소하느라 쇠 빠지는 저만 죽어나가는 입장에서 하나도 안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65세부터 5년 동안 다달이 50만 원 받고 둘이 월 1,000버는 딸내 애 셋 키웠는데 이 세월이 어찌나 길고 지루한지 남편 죽고 혼자 남매 키운 30년 세월과도 견줄 만큼 악몽 같았어요. 내 새끼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끝일 줄 알았는데 잘난 딸이 낳은 애들까지 봐야 할 줄 몰랐던 저는 애들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사위놈 눈칫밥 먹느라 기가 죽고 피가 말랐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보고도 못 본 척 가만히 내버려 두는 미진이가 제일 나쁜 것인데 애 낳고 육아휴직 할 때는 한 집에 있는 동안 저에게 애 맡기고 정말 한 번을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2주일 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도 빨빨거리며 돌아다니기 바빴고요. 애 낳고 3개월 때도 일체 살림을 안 하고 물까지 저보고 떠다 달라고 했답니다. 저야 짠한 마음에 내 딸이니까 그 수발 다 들어줬는데 한술 더 떠 사위 요놈은 처음부터 없이 사는 처가를 거짓 발사계 정도로 알던 놈이었거든요. 그런데 애들 봐준다고 제가 올라와서 미진이에게 얼마나 줄 거냐 물을 때 이미 애들 봐주는 사람 쓰며 돈 엄청 썼는데 많이 줄 수는 없고 50만 원 정도 주지 뭐 하니 딱 월 50만 원짜리 장모가 된 겁니다. 그놈은 아마 저 혼자 벌 때 그 정도도 못 벌었다고 생각해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미진이도 그렇고 사위놈도 그렇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놀란 게 지 잘났다고 설치기만 하지 세상 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가 잘 버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잘 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혼자 벌어 애들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며 한미천 쥐어준 저는 비록 변변한 직장은 없었지만 애들이 업신여기는 그 빌딩 청소니 입주 청소 식당이라며 쏠쏠하게 벌었는데 요놈들은 제게 푼돈을 주면서 그 일의 가치마저 평가절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 저는 미진이 요것을 붙들고 너는 똑똑한 애니 그 별거 아닌 일하며 니들을 어떻게 키웠나 잘 생각해보라고 일러줘도 그때뿐입니다. 너는 나 식당 바닥에서 구르는 게 창피하다고 했지만 그 일하며 월급 평균 100만 원일 때 하루에 10만 원 벌어 너희 키우고 시집갈 때 통장 쥐어주고 네 오빠는 비록 대학 안 들어갔어도 그 굳은 학비만큼 서울 올라가서 살 집이며 가게 열 때 보태준 거라고 했을 때도 한쪽 입꼬리 들어올리며 픽 하고 웃었답니다. 사위 앞서 딸인 미진이 요게 괘씸하게도 지가 도와달라고 날 데려와 놓고 50 던져주며 내가 버틴 걸 시골에서 그 정도 벌어서 버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잘못 키운 거죠. 공부 잘한다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이건 지엠이 인생 파먹고 고마움은커녕 지 새끼 키우려고 저를 던져놓고 지 살 궁리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손주 이쁜 줄도 모르고 이기적인 내 새끼에게 배신감이 들며 밤마다 삭신이 쑤셔 울면서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도 결국 내 죄인데 어떻게 애셋인 딸을 남겨두고
나 혼자 살자고 도망을 가겠나 싶어 마지못해 버티고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퇴근해서 다녀왔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쌩하니 지방으로 들어간 사위놈이 저녁 밥상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젓가락을 식탁에 내던지며 짜증을 부리는데 저도 그 꼴을 보고는 부하가 치밀면서 이판사판으로 할 소리 다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야 미진아, 나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다. 야, 불편하게 장모 모시고 살면서 내가 큰 거 바랐냐? 외식 질려서 집밥 얻어먹겠다고 꾸역꾸역 이 자리에 앉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 죽겠는데 반찬 좀 봐. 뭘 먹으란 거야 대체? 장모님, 남들은 안 한다는 처가살이 저는 굳이 집으로 모셔가며 하는데 이 사위 좋아하는 반찬 해주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눈칫밥도 이런 눈칫밥이 없네. 아니 대체 들인 돈은 어디다 쓰길래 반찬이 이래요? 들인 돈? 그런 게 어딨어. 미진이하고 자네가 2, 3일에 한 번 마트 들러서 장 보는 게 단데 저번 주부터 빈손으로 들어와 놓고선 왜 이래? 나한테 생활비라고 따로 주기라도 했어? 그리고 반찬이 왜? 자네가 잘 먹는 김자반에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까지 넣어서 끓여줬는데 대체 뭐가 어떻다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을 하던가. 대뜸 타박질을 하니 어이가 없네. 아, 그러세요? 됐네요. 미진아, 나 안 먹을래. 자기나 많이 먹어. 아, 엄마는 계란 후라이라도 좀 해서 주지. 꼭 그렇게 똑같이 굴어야 돼? 자기야, 밥 먹어. 배고프댔잖아. 자기 앉아. 내가 계란 부쳐줄게. 화내지 말고. 엄마도 그래. 요즘 우리가 너무 바빠서 마트 들를 시간도 없다 그랬잖아. 그럼 엄마가 장 좀 받아 해주면 안 돼?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한다고 장도 안 봐? 야, 나 마트내만 셋이야 이거사. 원숭이처럼 천장 벽지까지 뜯어 제끼는 초동생부터 4살, 2살 애 데리고서 바리바리 장 보러 가니? 너희 내가 생활비 빼돌릴까봐 카드도 못 맡기는 주제에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그래, 네가 애셈 맡기는 대가로 준 50만 원으로 이제 장까지 봐라 이 말이야? 그래 놓고선 장모를 모시고 살아? 어디서 젓가락을 던져? 저거 사위라고 장모 알기를 식모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말이야. 그럼 그 돈 써서 장 좀 봐주면 안 돼? 누가 떼먹냐? 영수증 보여주면 어련히 돈 내줄 거 아냐. 가족 간에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정 떨어지게. 너야말로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오기 전에 첫째 보던 아줌마한테는 250 줬다며. 5년 동안 내세 보고 살림까지 하는 나한테는 꼴랑 50 주고 지 애미 취급하는 남편 편을 들어? 네가 젤로 나쁜 것이야. 알아? 나 몰라. 이 꼴 저 꼴 보기도 싫고 발길질하는 외손주 나도 정남이 떨어져서 못 봐줘. 그래 자네도 장모 모시고 살기 싫은 모양이니 내가 나가줌세. 하루 진종일 애 셋에 시달리고 이젠 사위 반찬 투정에 지 엄마 알기를 거짓 발사계만도 못하게 하는 딸 나도 안 도와줄 거야. 엄마까지 왜 이래? 돈 얘기 안 하면 대화가 안 돼? 돈 벌라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 정말 신물나네 정말. 나야말로 신물난다. 넌 어째 그렇게 너만 알고 네 엄마 늙어 꼬부라지는 건 못 보니?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아구구 소리 없이 못 일어나는 게 안 보여? 둘이서 잘났다고 잘난 척이나 하면서 어디 50쯤에 애세 봐달라 하고 그러고선 모시고 살아? 그래, 자네 입맛 잘 아는 어머니 모셔와. 안 그래도 이 집 사는데 보태주셨으니 당신 집처럼 편하실 거요. 미진이 너도 돈 없다고 쩔쩔매지 말고 원래 드리는 200에 50 더 얹어 니애 봐달라고 해. 나야 외손주지만 그 양반한테는 친손주잖아. 그렇게 사위는 반찬 타령에 울컥해 한바탕을 한 저는 그 집을 나왔는데 막상 갈 데가 없었습니다. 당장 저녁 먹을 때였거든요. 결국 같은 서울에 사는 아들네 집에 찾아갔는데 거기서까지 외면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딸인 미진이에 봐준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돌봐주긴 했지만 제가 아들에게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서울 올라가 살 집도 구해주고 가게 얻을 돈이며 장가갈 때도 한미천 보탰는데 제가 아들네 아파트 입구에서 나 집 나왔다고 전화를 하자 거기 그대로 있으라고 하고선 몰래 빠져나와서 여긴 뭐하러 왔냐고 당장 며느리 알면 안 좋아할 거라며 다른 데 가서 자랍디다. 지갑에서 돈 20만 원 쥐어주면서 마누라 알면 안 좋아할 거라며 얼른 가라고 등을 떠미는데 딸에 이어 아들까지 이렇게 저를 취급할 줄은 몰라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도 미안한지 달래는데 일단 밤늦은 시간이라 갑자기 들이닥쳐서 말 꺼내기 엄두가 안 난다며 일단 오늘 밤에 운때 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당장 길거리 헤매게 된 어미 걱정보다 마누라 눈치 보여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아들에게 쫓겨나는데 이미 미진이네 애한테 질리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 사위며 자식인 수철이 남매에게 버림받은 저는 순간 우울증이 도져서 그래 갈 곳도 없고 한강에서 그냥 퐁당 빠져 뒤져버려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수철이는 저에게 죄송하다 하고 내일 연락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저에게 미진이만 챙기더니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오면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어요. 자기네에게 저는 이미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사실 미진이네 챙기느라 명절에도 수철이네하고 안부를 전하거나 얼굴을 못 봤어요. 잠시나마 애들 데리고 본가에 가는 그 꿀같은 시간, 저도 널브러져서 힘을 보충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수철이가 잡아준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며느리인데 깜짝 놀랐어요. 자식복 없는 제게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 복이 있었는가 며느리가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디시냐고 저희가 미쳤나 보다며 얼른 기사님께 차 돌리라고 하시라며 저를 잡는데 눈물이 울컥 났네요. 그렇게 택시 돌려서 가니 저 태워준 아파트 입구에 수철이 놈하고 며느리가 나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감개가 무량했어요. 어머니, 이게 웬일이야. 저희가 제 눈치 본다고 어머니 보냈다고 해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서운하셨죠? 절대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아가씨 댁에서 나오셨다면서요. 잘하셨어요. 애가 셋인데 힘드시지. 얼른 들어가요, 어머니. 기사님 감사합니다. 자기 얼른 택시비 드려. 엄마 미안해요. 나 이 사람이 싫어할까봐 눈치 보게 하기 싫어서 내일 오라고 한 거거든. 어디 갔다 오냐고 해서 엄마 오셨는데 내일 오라고 했더니 등짝을 때리면서 얼른 부르라고 난리를 치네. 서운했지? 아니, 난 그냥 엄마가 나한테 무심해서 나도 그랬거든. 괜히 집사람도 그럴 줄 알고. 무심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다. 내가 하도 힘이 들고 의욕도 안 나서 그만두고 싶은데 애새 두고 당장 도망 나올라니 걱정이 돼서 죽지 못해 있었어. 당장 이 시간에 여기 오는 것도 망설이긴 했다만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아가, 내가 너한테 별로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아들 혼내고 택시까지 돌리라고 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맙다. 아이,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수철씨 가게도 차려주시고 우리 결혼할 때도 큰 도움 주셔놓고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요즘은 부모라도 그렇게 잘 안 해준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별다른 조건도 안 거시고 덥석 주셨잖아요. 저 결혼할 때 친구들이 홀어머니 시집살이 무섭다고 겁 엄청 줬는데 저야말로 어머니 보고 놀랐어요. 너무 동양적인데 또 저한테는 서구형 시어머니라 그나저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힘드셨죠? 하긴 내가 셋이니. 말도 말어. 그 잘난 놈들이 돈도 안 주고 어찌나 부려먹던가. 애 셋에 그 부모까지 챙기느라 삭신이 녹아나서 나는 밥맛도 없어서 물 말아 먹었다. 예,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난 자식들 때문에 황혼 육아하시며 애달는데요. 우리 친정엄마도 오빠네 애들 봐주다 1년 만에 디스크 나갔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픈 나이에 도로 애를 키우려니 몸이 나만 하나요. 그러면서 이러쿵 저러쿵 훈수도 엄청 두고. 그러게, 맞을 짓 하는데도 절대 혼내지 말라는데 아주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 알았다 내가. 아유, 이제야 말이 통하네. 아가, 얼마나 답답했는가 몰라 내가. 너 못 보고 갔으면 억울할 뻔했다. 아유, 말 한마디로 나를 살리네 얘가. 며느리는 제 말에 가시긴 어딜 가냐고 천천히 쉬며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제 나이 벌써 7순이니 자식이 가까이 있어 자주 들여다볼 나이라고 말이죠. 자식 두 놈 헉 키웠구나. 절망하던 제게 굴러들어온 복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아들 내서 근 한두 달 내리자고 쉬며 고단한 몸을 뒤었는데 이 집은 애들이 지 엄마 닮아 아주 싹싹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딸만 둘인데 어느 때 자다 깨면 둘이서 제 다리를 쪼물쪼물 주무르고 있어요.
며느리가 저녁 준비하는 동안 제 다리 주물러 드리라 했대요. 그러니 잘난 딸 덕에 이 이쁘고 귀한 아이들을 못 보고 지나친 세월이 억울해졌지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나니 사위놈이며 미진이가 나머지 어린애들도 그렇지만 첫째가 저를 찾는다고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징징대는데 콧방귀 뀌고 말았습니다. 돈도 많이 버는 것들이 제 애정을 빌미로 지들 입속 챙긴 거 저도 이제 알거든요. 딱히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싼값에 부려먹을 믿을 만한 사람 찾는 건데 저 말고도 할머니가 있으니 할 만큼만 저는 손 떼려고요. 그 시어머니에게 200을 주건 500을 주건 알 바 아니고 그 4가지 없는 사위투정까지 받아주며 사서 고생 안 하려고요. 그나저나 옛날 엄마들이 아들 가진 엄마는 이 집 저 집 다니다 길에서 죽고 딸 가진 엄마는 싱크대 앞에서 죽는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진이 그 잘난 것이 돈 잘 벌어서 사람 열어두고 살 줄 알았지 저를 이렇게 푼돈으로 부려먹을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딸이 힘든 것 보면 못 참는 친정엄마의 심리를 이용해서 내 골수까지 빨아먹을 모양인데 저는 그냥 평범한 청산 과부 인간 이순자 하려고요. 나이 70에 이제 40 넘은 딸까지 챙길라니 힘에 부쳐서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눈퉁이 같은 아들도 딱히 별 재미는 없고 나 좋아라 해주는 며느리하고 알콩달콩 적당히 주고받고 살라고요. 미진이처럼 크게 잘난 것도 없고 배움도 없지만 저 역시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가 작고 사소한 것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며느리에게 정이 많이 가서요. 제가 남편에게 받은 금반지 며느리 손에 끼워주고 내려온 저는 지금 열심히 장날마다 생선 팔며 돈 벌고 있답니다. 외손주 챙겼으니 이제 친손주 챙길 차례 같아서요. 애 볼 때는 그렇게 죽을 것 같던 몸이 본래 일 찾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이 나는 것을 보면 내가 좋아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노동이라 그런가 봅니다. 딸내는 돈 50에 한 달 내내 셋에 살림 맡아 하는 사람은 구해졌는가 모르겠네요. 둘이 앞에 월 1000 번다고 그렇게 유세 떨던 사위하고 미진아, 내가 맘먹고 나서니 하루에 근 30-40 버는데 그런 나한테 감히 반찬 투정하며 돈 빼돌렸냐 몰아세운 것이 아직도 괘씸합니다. 요즘 맞벌이가 늘어서 다른 사람 손 빌려 애들 키우는 부모들이 양가 어른들께 애 맡기는 일이 많은데 고마운 줄 모르고 푼돈에 친정부모 부려먹을 생각 마시고 최대한 시간 내서 애들 돌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애 키워봤자 따로 국밥, 부모공 몰라요. 당신들처럼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 환갑 맞은 개묘 토끼 년생 279라고 합니다. 올해 태어난 애기들도 개묘 토끼일 텐데 많이들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들 귀엽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한때 귀여웠고 말입니다. 제 친구 놈들도 가만 보면 썩 귀여운 놈들 많습니다. 남자들 우정, 의리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보단 힘이죠. 남자들의 세계는 동물의 왕국처럼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돈이건 아니면 스스로의 물리적인 힘이건.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덩치도 작았거든요. 요즘도 그렇듯이 저희 잘할 때도 학교 노는 녀석들이 만만한 놈들 괴롭히고 그런 것은 흔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는 애들도 지금보단 순진했달까. 지금 아이들처럼 막 나가진 않아서 쫄 생활도 할만했습니다. 존심 상해서 그렇지. 그래도 참 저는 행복했죠. 좋은 못된 녀석들을 만났거든요. 사람들이 노비를 해도 정승집 노비가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승집 노비 중 탑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애들이 거의 전국장, 주변에선 이 애들을 대적할 상대가 없을 정도로 주먹과 돈을 가진 패거리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물주먹이지만 순전히 머리와 돈으로 무리를 이끄는 것이 우리 사는 주인집 아들내미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집에 유모로 들어가서 놈이 다 클 때까지
눌러앉아 집안일을 하셨죠. 녀석은 우리 엄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의 반대급부로 어릴 때부터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면 안 돼 그냥? 다른 집 구하라고. 나 이 집구석에서 못 살겠다고. 아, 또 왜 그래? 또 윤호하고 싸웠어? 사이좋게 지내 제발. 칠구야, 윤호 아니었으면 원래 이 집서 우리 못 살았어. 알아? 윤희 누나 보고 엄마 이 집서 나가는 거였어 원래. 그런데 윤호가 울고불고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늘어져 눌러앉은 거 아니야. 그러면 눈치껏 사이좋게 지내야지. 우리가 어디 가서 방 3개짜리 방에 2월급 받으며 사니? 폭이 겨워서 요강에 똥 싸지. 이 집 애들 먹는 반찬 먹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호사인 줄은 모르고선 그런 거 이 집 나가면 구경은커녕 먹지도 못해. 알아? 사모님이 인심이 좋아 폭 터진 줄도 모르고. 아니 그니까 우리만 나가고 엄마는 일 다니라고. 우리 집세하고 먹는 거 따로 싸가지고 오면 되잖아. 이 자식이 배짱이네. 같이 사니까 그러는 거지. 굳이 나간 사람을 그렇게 해줘? 주방 아줌마도 엄마 봐서 이뻐라 하며 챙겨주는 건데 그걸 또 싸달래? 싫으면 칠구 너는 나가 살아. 형식이 너 형 따라 나가 살 거야? 싫다네. 그럼 너 혼자 나가. 돈 있어?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옆집 개집 크더라. 거기 얹혀 살던가. 나가서 네가 돈 벌고 살아. 참네, 말씀하시는 것 좀 보십시오. 겨우 8살짜리한테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기죽이시죠. 저는 우리 엄마한테 참 불만 많습니다. 20살에 저 낳았다는 엄마는 22에 윤희 누나 유모로 들어오시긴 했지만 참 철이 없으십니다. 사실 철없기로 따지면 아버지가 더하신데 쉬쉬하지만 아버지가 1살 동생이죠. 열심히 사시기는 한데 요령도 없고 안 믿어야 할 사람을 엄청 믿고 따르며 월세금까지 빼주시는 분이죠. 서류 한 장 없이 술자리에서 동업하자는 말 믿고 그러셨다는데 결국 저와 2살 터울이었던 핏덩이 동생까지 안고 이 집에 들어오면서도 타박 한 번을 안 하셨답니다. 사실 엄마가 아버지를 엄청 좋아하시는지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봐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동네 산책할 때 2분이 손잡고 다니신답니다. 아들인 제가 환갑인데 말이죠. 남사스러워서 저는 한 10발자국 떨어져 걷는데 그냥 모르는 노부부로 보면 보기는 좋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그러셔서 새로울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게다가 제 이름은 칠구인데 동생 이름은 멀쩡한 형식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참 불만 많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가 장명사에게 돈 주고 지은 이름이라는데 저는 아버지처럼 엄마도 사기당한 줄 알았죠. 하여간 그 이름값 덕인지 저는 이 나이까지 애들 건사하며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집 주인 아줌마도 그렇고 아저씨도 그렇고 사람 참 좋은 분들이란 건 압니다. 아저씨는 병원 한다는데 엄청 냉정하게 생겼는데 저보면 딴청 부리시며 머리 꼭 쓰다듬어 주시고요. 가끔씩 엄마 몰래 돈도 쥐어주십니다. 제가 놀라서 올려다보면 한 손가락으로 입을 막고 눈을 찡긋하시는데 그때는 완전 세상 최고로 멋져 보이죠. 아줌마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엄마가 접시꽃이라면 주인 아줌마는 코스모스로 몸도 여리여리 마음도 하늘하늘 늘 밝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윤호, 이 집안 막내 도련님인 저 자식만 보면 우중충 어두침침한 게 아니 엄마 자식인 제가 우리 엄마 옆에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집에 들어온 2살 때부터 그 녀석은 윤희 누나 보러 온 엄마를 자기 유모로 알고 치댔죠. 칠구 어머니, 윤희 낮잠 재우고 미안하지만 윤호도 좀 봐주실래요? 죄송해요. 같이 주무셔야 하는 걸. 윤호가 나는 통 싫은지 아줌마만 찾네요. 아니에요. 윤희가 인형같이 그 자리에 앉아 노는 아이라 힘들 것 하나 없어요. 윤호도 주세요. 같이 재우든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엄마가 몸 약한 거 알고 딴에 아끼나 보다. 이리 와 내 새끼. 그럴 리가요. 사실 윤호 가졌을 때 고민 많았거든요. 윤희 낳고도 버거워서 꽤 고생했어서 남들은 병원집 의사니 사모라고 부러워들 하는 모양인데 윤희 아빠 사실 큰 집으로 양자 들어온 거거든요. 큰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아서요. 딸이 넷인데 결국 작은 집에서 아들 입적시키고 기업 물려주자 하니 심사가 비틀려서는 눈칫밥 엄청 먹고 컸대요. 큰 부자는 아니라도 원래 집은 공공하진 않는데 어른들 때문에 말이 가업이지 공부하는 건 저 사람 몫이지 뭐. 안 그래요? 남자애 데려온다고 아무나 의사 되냐고요.
암튼 결혼할 때 저도 각오는 했었어요. 큰어머니가 꽤 눈치 주시겠구나 하고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당해보니 알겠어. 정말 나 원래 칠구어머니보다 통통했어요. 안 믿기죠? 어머니는 그동안 품은 세월이 있어서 자상하고 인자하신데 자손에 대해선 피해의식이 있어서 살얼음판 걷는 것 같고, 하여간 어머니가 윤호 들어선 거 눈치채셔서 결국 낳았는데 그게 서운한가? 나 살려준 아들이 나 싫다고 잘 안 인겨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엄마 아껴서 그러는 거지. 그치, 윤호야? 봐봐. 그렇대요. 이런 장정이 툭 치... 엄마 쓰러질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걸 괜히 저런다. 사모님, 이리 와서 누워요. 그냥 넷이서 같이 자버립시다, 우리. 머리 복잡하고 삭신 쑤실 때는 낮잡이 최고 보약이야. 이렇게 도란도란 속내 터놓으며 모성 가득한 아름다운 여인 둘을 끼고 그림처럼 윤호가 자고 있을 때, 저는 우리를 봐주시는 아버지와 같이 방바닥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저희를 보기만 하셨습니다. 무슨 짓을 하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놈들 같이 짐승처럼 집안을 어지르고 밥 바리고 과자 부스러기를 흘려가며 방구석을 기고 뛰며 살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기함을 하시던 엄마는 아버지가 방긋 웃음을 지으며 반기시기만 하면 타박 한 번을 안 하셨습니다. 참 장가 한번 잘된 아버지는 정말 쓸모없는 남정네로 원장님께 용돈벌이로 정원 관리나 한번 해보시란 권유를 받고는 원래 집에 들러 관리하던 정원사가 공들여 모양낸 3단 향나무 머리를 민둥이로 만들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뒹굴거리며 허송세월 하던 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현명한 판단이었죠. 엄마가 혼자 새 남자 벌어먹이는 게 딱하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 권하셨던 원장님도 그 이후로는 빈말이라도 아버지께 뭘 해보시라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이몽룡 모시는 방자처럼 윤호 도련님 모시는 칠구로 일생을 붙어다니며 비교를 당했죠. 세상 참 불공평하게 엄마 사랑 독차지한 윤호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희고 곱상한데 냉정하고 과묵한 포스를 지닌 냉미남으로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쩔쩔매는 아이로 컸습니다. 물론 원장님의 배경이 큰 몫을 했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인근에 이름 날리던 윤호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도 황송하다는 추정자로 우글우글했고, 그리고 뺑뺑이 운도 없는 저는 또 같은 고등학교로 배정받아서 비교지를 못 면하게 되었지요. 가만히 숨만 쉬어도 비교되는 판에 하필 이름까지 칠구라 저는 엄청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이칠구, 너는 대대로 이윤원의 머슴 살다 성 물려받았냐? 동생 이름은 팔구인가? 7989 웃겨. 왜 이래봬도 우리 엄마가 장명가한테 돈 주고 산 이름이야. 사주에 맞춰서 한자까지 고려한 이름이라고. 10원? 야, 니네 엄마도 제정신은 아니구나. 그런 이름 돈 주고 사게. 밉살스러운 윤호 녀석은 애들에게 놀림을 당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는 못된 놈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러지 말라거나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죠. 하지만 저를 놀리다 엄마까지 타고 올라가자 책을 보던 눈길을 돌려 저를 놀리던 놈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시끄러. 뺀질뺀질 선생 말도 안 됐던 놈이 윤호의 한마디에 바로 깨갱해서 꼬리를 사리는데, 저는 존심이 억수로 상했습니다. 내 엄마 욕에 발끈한 건 난데 왜 지가 불쾌해하고 난리냔 말이죠. 고등학교쯤 들어가자 근방에 최고가는 6층짜리 병원을 가진 병원장 아들 전교 1등 이윤호는 의사는 따놓은 당상으로 벌써부터 차기 병원장 대우를 받으며 학교의 자랑이 되었고, 노는 놈들은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혈안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전문적으로 애들을 해코지하고 그런 것보다는 넘쳐나는 호르몬을 주체하지 못하는 남자애들이 마초짓하고 어른들 눈피해 숨어서 하지 말라는 짓 하는 것에 만족감 느끼던 시절이었죠. 얼굴 허여멀건한 데다 눈빛 서늘하니, 게다가 부잣집 도련님답게 고급진 분위기는 똑같은 교복을 입어도 그놈을 돋보이게 했는데, 이상하게 놈의 주변은 바람도 이상하게 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설의 이윤호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공부하는 선배, 노는 선배 할 것 없이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 신입생이 등교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차에서 내린 윤호의 넥타이가 순간 조끼에서 빠져나와 옆으로 나부끼는 모습을 보고 감탄한 선배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학교였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넥타이 날리는 것도
녀석은 알랑드론같이 멋진데 저 같은 놈은 넥타이로 얼굴 맞는다죠. 그랬습니다. 똑같이 윤호하고 차에서 내린 저놈은 누구길래 같은 차를 타고 오나 하는 호기심 어린 그들의 집요한 눈길 속에서 맞바람을 정통으로 받는 바람에 타이로 귀싸대기를 일차로 맞고 넥타이가 일자로 서서 시야를 막아서 진땀을 뺐으니 딱 79같이 이름값 제대로 했죠. 게다가 한자까지 고려했다고 한 거 말이죠. 일생 답답한 놈이니 복을 확 사방으로 트고 다음은 가두라는 의미에서 7하고 9하면 바로 생각나는 가장 쉬운 한자 7, 7의 입구였으니 어떤 발바리 같은 녀석이 교무실 청소하다 생활기록부 훔쳐보고 제 한자가 진짜로 제일 쉬운 그거더라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신세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비스름하게 맞췄습니다. 할아버지가 20원 내라는 거 깎아서 15원 주고 지으셨답니다. 이래저래 저는 윤호를 흠모하거나 시세 많은 녀석들의 샌드백이 되어서 이리저리 뒹굴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는 본의 아니게 윤호의 근황을 알리는 스파이 활동까지 겸해했는데 무엇보다 자식처럼 자신이 키우고 잘 따르는 윤호의 안위에 대한 걱정은 엄마도 엄청났죠. 칠구야, 윤호 옆에 딱 붙어 다니면서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나 그런 거 잘 봐도 이상한 놈들이 불러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절대로 혼자 다니게 하지 말고. 윤호가 좀 특별해. 공부 방해해서도 안 되고 나쁜 길로 안 빠지게 잘 봐두라고. 싫어. 내가 왜. 나쁜 길로 빠지면 지팔자지. 걔가 내가 말린다고 들어. 그리고 어지간한 집에 아니고는 걔한테 손 못 대. 원장님 소문 다 났고 선생님들도 서울대 의대 보낼 거라고 얼마나 살살 침바르는데 거기에 윤호 그 자식은 건방지기가 하늘을 찔러서 강심장 아니고는 접근도 못해. 한여름에도 그 자식 옆에 가면 체온이 뚝 떨어진다니까. 얘가 윤호처럼 다정한 애가 어딨다고 그래. 당장 입학식 날에도 너하고 같은 차 타고 가야 한다고 기다렸다가 같이 갔잖아. 어릴 때부터 같이 붙어 살고도 성격 몰라? 윤호가 어디 살살대고 웃디? 본 듯 안 본 듯 하면서 뒤로 챙겨주는 앤데 뭘 바래 얘가. 못난 모습 좀 보이지 마. 윤호가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야. 우리는 윤호네 없었으면 진작에 굶어 죽었어. 사모님의 원장님의 얼마나 인심 좋고 인덕이니. 부리는 사람 아이라고 생각 안 하셔. 친구 자식 보듯이 애들 물건 살 적에 너희 형제 것도 사들고 오시지. 감사히 여기고 잘해. 알았어? 나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사사건건 윤호하고 비교당하는 내 맘도 모르고선 몽룡이 따라다니는 방자 취급받고 하필이면 이름까지 79라고 지어놔갖고 아주 동네 북이라고. 몽룡이 따르는 방자가 어때서? 엄마는 춘향이 따르는 향단이로 잘만 살고 있는데? 남편의 자식들까지 이 그늘 밑에서. 야, 남들은 엮이지 못해 안달인 집이야. 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할 건데? 원장님이 너도 윤호하고 같이 묵고 서울로 보내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네 학비 된다고 하시는데 너 공부했냐? 대학 갈 수나 있겠어? 넌 이 시대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공부 안 해서 대학 못 가는 몇 안 되는 놈이야. 부잣집 놈도 아니고 그 집서 일하는 주제에 가당키나 하냐고. 보게 겨웠네. 하여간 그리고 네 이름하고 너하고 딱이야. 말마다 딱 79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저는 또 처음 듣는 소리였죠. 서울로 간다면야 좋지만 윤호 꼬봉 노릇하란 소리하기 민망하니 내 성적 뻔히 알면서 속 뒤집은 거라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래도 애들이 순진하고 국민학교 때 알던 놈들도 많아 괜찮았지만 고등학교는 몸짓들도 제법 커지고 여기저기서 몰려든 가지각색 놈들이 많았죠. 저야 노리는 애들은 없었지만 윤호를 노리는 놈들은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범생이 윤호가 무슨 생각인지 난다긴다 하는 못된 놈들하고 자주 어울려 다녔습니다. 결국 보통 하굣길은 싫건 좋건 같이 가는데 저보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는 날이 잦아졌죠. 엄마가 아시면 큰일 날 거라 만류를 했지만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었고요. 차마 못 들어가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1시간 후에 들어온 윤호하고 같이 들어간 이후 단순하게 노는 놈들이 아닌 무서운 놈들이라고 소문이 파다한 놈들도 윤호를 떠받들었습니다. 279, 나 볼일 보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너 엄마한테 이럴 거다. 저런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 알면. 건들거리며 뒤에서 저를 꼬라보는 무서운 형들의 눈을 피해 말려보려고 속닥거렸지만 듣는 척도 안 하고 척척 앞서 나가는 바람에 뻘쭘하게 형님들한테 어깨를 이리저리 치면서 남겨진 저는 원장님네도 드디어 망하는 건가 싶어서 나를 잡고 뜯어 말렸지요. 야 이윤호, 너 때문에 내가 죽겠어서 하는 말이야. 네가 좋아서도 아니고
감히 기어오르는 것도 아니고. 너 그 무서운 놈들 뭐야? 왜? 공부 잘한다고 이름 날리니 음지까지 접수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덩치 커다란 놈들 데리고 열댓 명 우르르 뭉쳐다니며 뭐하는 거야? 아줌마 아주면 너는 무사해도 그거 보고 안 한 나는 죽어. 공부하고 담쌓은 그놈들하고 네가 엮일 일이 뭐 있어? 네가 나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알지만 나는 엄마한테 특별 부탁받아서 물을 자격이 있어. 대답해라. 너 왈자페 그쪽도 접수할 거냐? 대체 뭐 하는 거냐고. 생각하는 것 하곤 참. 그럼 나 이겨먹으려고 새벽까지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2등하고 친하게 지내냐? 그 형들이야말로 나한테 가장 편한 상대야. 나 괴롭히는 놈들 중간치기 아니면 나 제끼려는 야망 있는 놈들인데 그 형들은 내 라이벌이 될 수 없거든. 게다가 뭉쳐다니며 겁주는 거지 별거 없어. 끼케야 만화방에서 구름과자 먹으며 뒹굴고 여자친구들 자주 만드는 애들인데 연애 편지에 써줄 팝송 가서 써주다 알게 됐는데 그래봤자 우리보다 한두 살 많은 애들일 뿐이야. 공부할 겸 몇 자 끄적여주고 전교 2등부터 나머지 100등이 시비 걸 때 써먹을 내 편 생겼는데 왜? 관리 차원에서 데리고 가서 짜장면 한 그릇씩 사주고 왔어. 그게 다야. 저래야 나 공부하는데 방해를 안 하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무슨 사내놈이 그걸 가지고 호들갑이냐? 아니 아까 그 형들이 나한테 어깨빵하고 가던데 무서운 형들이 아냐? 둘러대기는. 혼자는 별거 아니야. 뭉쳐있으니 겁이 없어져서 그런 거지. 그래봤자 학생이고. 그렇게 뭉쳐있으면 선생님도 비켜가던데 네가 뻗대고 있으니 그런 게지. 생각을 해보니 윤호 말대로 무서운 형들이 교실로 와서 윤호하고 몇 마디 한 이후로 2등 무리들이 새색시처럼 얌전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하긴 제 이름 가지고 놀리는 놈들이 노는 놈들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날티나는 장난꾸러기 놈들에 윤호 때문에 등수 밀려난 놈들이지. 어차피 무리로 뭉쳐다니는 애들은 저한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저만 빼고 짜장면 먹으러 간 부분에서 삐진 입이 대빨 나왔죠. 하긴 데려가도 코로 먹을 것 같은 분위기라 굳이 따라가고 싶진 않았지만 말도 안 하고 저만 빼고 간 부분에서 이래저래 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막을 다 들은 저는 무리지어 다니는 형보다 놈이 더 무서웠죠. 대체 머리가 어느 정도 돌아가야 아무 상관없는, 게다가 선생님도 길 비켜주는 놈들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냔 말이죠. 끼리끼리 어울리는 법이라는 이치를 깨는 이 녀석만의 처세법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샌님처럼 하얀 얼굴로 저 하늘에도 슬픔이 보고 우는 착한 형들이야 하는데, 아니 윤호 이 자식은 그 영화를 보고도 눈물이 안 났던 것인가. 등골이 오싹했죠. 그건 엄마를 비롯하여 우리 삼부자가 펑펑 울고 한참을 용복이 소리만 들어도 철철 울게 만든 영화인데 그거 보고 우는 게 그렇게 신기했던 것인가 싶었죠. 역시 잘 사는 집에서 잘생기게 태어나 재수없게 공부까지 잘하는 이놈은 저처럼 평범한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철면피 냉철한 그 자체였죠. 그러니 감히 아들인 제게서 엄마를 빼앗아 갔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놈이 대학 간다고 올라가 있는 동안에 얼른 돈을 벌어서 지금 사는 집에서 이사 나와 멀리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제 동생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몰라도 저는 제 동생 형식이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름도 정상적이고 저보다는 공부를 좀 하거든요. 게다가 저와 달리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불행한 꼬봉 생활에 괴로워하는 저와 달리 이 집에서 빌붙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고 오히려 즐깁니다. 하긴 저도 윤호 이 자식만 없었으면 마다할 것 없는 환경임은 인정합니다. 사람에게 이리저리 치이는 원장님 초창기 시절 운 좋게 연이 닿아서 그렇지 마음 쉽게 주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모님도 한창 큰집 어머니 눈치 보고 숨죽일 때 도움받은 우리 엄마를 봐서 우리들 챙기는 거지. 원래 있는 집 아가씨라 사실 아무에게나 말도 안 거는 깍쟁이죠. 이 집에 불만 많은 저와 달리 형식이는 기쁘게 받고 시키기 전에 자기가 척척 나서서 풀을 뽑는다든지 하며 애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너 원장님 운전기사나 하라는 말에 눈 빛내다 내니까요. 물론 엄마는 생각이 달랐죠. 좋은 거 가르친다. 자식 데리고 고작 운전기사? 원장님이 형식이 공부 꽤 하니 의사는 아니라도 병원에서 근무시키자고 하시던데 지금 친구분들 몇 분하고 합쳐서 대학병원급으로 아주 크게 하실 생각이신가 본데 학비 될 테니 회계나 격리 그쪽으로 공부시키면 무엇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열쇠지기로 큰 도움되고 형식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고 하시네? 아이고 그래도 되나? 형식이 학비까지 대시겠대? 하긴 칠구야 뭐 대학은 물 건너갔으니 형식이라도네. 그래 형식이는 공부 잘하니까
대학가 숫자 공부해서 원장님네 병원 맡으면 서로서로 보기도 좋겠다. 멀리 갈 것 없이 그냥 근처 국립대 다녀. 어차피 그건 숫자 노름 실력이라 학교 잘 안 따지지? 와, 나 대학도 가르쳐 주실 거래? 아싸, 신난다. 나 수학 잘해, 안 그래도. 그럼 회계 그런 거 하면서 병원 장부 보고 누가 돈 빼돌리나 보란 말 아니야? 감시직 관리. 그렇지, 이 맛을 배우는 거지. 동생이 좋다면 된 거죠. 저야 공부하고 담싸 물 건너간 마당에 그래 너라도 배워라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나 윤호 다니는 학교 말고 다른 고등학교로 배정받아서 저는 속으로 잘 됐다 했는데 본인은 그걸 가지고 무척 아쉬워했었죠. 남은 1년이 남아 우리와 다니고 싶다는 거였는데 빌빌거리며 윤호 꼬봉 생활하는 거 안 들키게 된 저는 오히려 쾌재를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학기 시작되고 얼마 안 되어서 우리 가족의 희망이자 나의 희망인 형식이가 예전과 달리 말수도 없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못살게 그냥 물어봤는데 고개를 저을 뿐 입을 다물고 말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저한테 돈 있냐고 물어보는데 글쎄 교복이 찢어져서 새로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4월이었으니 입학하고 한 달 만에 새로 맞춰야 하니 엄마께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제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인간 279. 이 지역 제일 가는 병원집 유머의 장남으로 차기 병원장이 될 이윤호의 그림자이자 보디가드처럼 따라붙는 존재로 그런 돈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야, 똑바로 말해봐. 이 질긴 교복이 어쩌다 찢기냐? 혹시 누가 너 해코지 하냐? 아니야, 그런 거. 튀어나온 거에 걸려서 찢어졌어. 그런데 왜 코에 딱지 앉았냐? 그때 코도 걸렸냐? 그동안 모른 척은 했지만 설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호와 비교당하며 놀림은 받았어도 맞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와 달리 윤호는 비교당하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낄 긍정적인 동생 형식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두워진 데다 이렇게 물리적인 피해까지 보고 있는 것에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형만 알고 있어. 같은 반에 배정된 애 하나가 원래 중학교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는데 그의 형이 우리 학교 다니는데 선생 말도 안 듣기로 유명한데 하필 같은 학교로 배정받고 기가 산 거지. 내가 만만해 보였나 봐. 걔 형이 입학 첫날 교실로 와서 나한테 이름이 뭐냐 묻고 간 것 뿐인데 그날 이후로 다짜고짜 이유 불문 나를 본보기로 애들 기선제압하는 대용어로 쓰더라고. 난 걔 형인 줄도 몰랐는데. 야, 그놈 이름이 뭐야? 말해. 누가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죽으려고. 형식아, 형 알지? 형 마당발에 학교 꽉 잡고 있어. 윤호 저놈은 공부로, 나는 인맥으로. 너 나하고 윤호 빛과 그림자라고 부르면서 웃었잖아. 사실이 그래. 윤호는 양지고 형은 음지야. 원장님이 괜히 나 서울까지 묶어 보내려고 하시겠냐고. 네 가지 없는 놈 내가 다 지켜준 거지. 걱정 마. 형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할게. 저는 엄마에게 제가 학교에서 일을 쳤다고 거짓말을 해서 일단 교복값을 타내어 동생에게 줬습니다. 당신은 복장 검사라고 교문 앞에서 지키고 서서 명찰이나 뺐지만 없어도 엎드려 뻗쳐하는 기강 잡는 학기 초였거든요. 교복집에 마네킹 입고 있는 거 수선해서 입는 한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복이 있어야 등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야? 이 친구 지금이 어느 땐데 한자라도 들여다볼 것이지. 고3이 뭐하러 과학실에 들어가서 무슨 실험을 한다고 책상을 태워먹어?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그랬다며 왜 그걸 네가 다 물어내? 그리고 무슨 책상이 그렇게 비싸? 혼자 그랬어? 아니, 혼자 있어도 같이 있었으면 애들도 공동 책임져야지. 엄마, 부탁이에요. 아무 말 말고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갚을게요. 틀림없이. 뭐야? 너 설마 혹시 일냈니? 너 실험실 그거 아니라 다른 거네. 뭐야? 뭔데 그래? 형식이 문제니? 안 그래도 요즘 낯세게 어두워서 무슨 일 있구나 생각은 했다만 형식이 학교에서 무슨 문제 있지? 그런 거면 나도 알아야지. 너희들끼리 뭘 어쩌려고? 말해봐. 내가라도 학교 찾아가서. 고등학교에 엄마 떠서 좋을 일 없어요. 완전 작살 내기 전에는 우습게 보일 뿐이지.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우리 시대에는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엄마는 아냐. 그럼 아빠 보낼까? 너희 아빠 사람 잘 휘감잖냐?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주임 선생님 만나 잘 말해서 형식이 잘 봐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 이게 무슨 일이야. 형식이 미움 사례가 아닌데 어떤 놈들이 내 새끼를 건드리냔 말이야. 내가 가만 안 둬. 용서 못해.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내 새끼 그렇게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며 학교 다니는 꼴은 못 봐. 진정하시고 일단 돈 주세요. 형식이 교복은 입혀 보내야죠.
교복 상했어? 이놈아, 그런 거면 엄마한테 솔직히 말하고 달래야지. 무슨 의리라고 실험실 불냈다는 소리로 심장을 엎어? 거짓말도 못하는 게 지구니가 과학실에서 놀 놈이냐? 차라리 매점에서 싸움 붙었다고 하면 믿을까? 알았어. 그나저나 우리 막둥이 어쩌냐? 그 순한 게. 엄마의 한숨 속에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동생 안심시키려고 형인 나만 믿어라, 나는 음지를 움직이는 실세다 뻥을 쳐놨는데 인맥은커녕 같은 학교 다니는 놈들은 아직도 동생이 팔구인 줄 알고 있으니 부탁할 친구놈 하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정도 노는 놈을 무슨 수로 말리고 말을 듣게 하나 하던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윤호였죠. 모범생으로 진짜 양지와 음지를 아우르는 무서운 녀석이라면 학교는 다르지만 형식이를 괴롭히는 놈들에게 입김이 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기보다 싫었고 무엇보다 슬픈 영화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냉혈한에게 부탁이란 걸 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안 들었죠. 정확히는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저를 친구 취급도 해주지 않고 그림자처럼 붙이고 다니는 윤호에게 말 붙이기도 겁이 났습니다. 녀석은 늘 책을 끼고 메모해 놓은 것들 암기하느라 저뿐 아니라 모든 주변의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녀석의 주의를 끄는 것은 오직 원장님네 부부와 우리 엄마뿐이었죠. 결국 저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존심은 버리고 엄마를 팔기로 했습니다. 당시 제가 매달릴 것은 놈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을 동정심 그리고 엄마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어렵게 윤호를 불러 세웠는데 여전히 저를 보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윤호야, 입시 공부로 불철주야 고생이 많을 텐데 미안하다.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형식이 학교에서 못된 놈들 때문에 힘들단다. 얼마 전에 교복까지 찢겨서 왔는데 코도 다친 게 넘어진 것 같진 않아. 내가 당장 달려가서 혼내주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 너 따라다니는 방자일 뿐에 그렇다고 주먹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학교 쫓아가시겠다는 거 내가 말리고 부탁하는 건데 내내 책을 보던 녀석은 엄마 이야기에서야 귀가 뜨이는지 시선을 거두었지만 그렇다고 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박차를 가했죠. 윤호의 꼬봉으로 산 저는 내 동생만큼은 그 누구의 꼬봉 생활을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나 다름없잖아. 따지고 보면 윤호 너는 감히 우리 엄마가 낳지는 않았지만 아들보다 더 아끼고 보듬어 키웠지. 나 네가 심장이 필요하다면 내 거 줄 수도 있어. 나야 있으나 마나 한 존재잖아. 답답하고 맹하고 바보 같고. 하지만 내 동생 형식이는 달라. 형식이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 물론 너보다는 못하지만 충분히 너희 집 일꾼으로 쓰일 제목이고. 부탁이다. 너 아는 형한테 말해서 그놈들 좀 어떡해. 그러나 제 입이 토하는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형제야 하고 재수없다는 듯이 놈이 받아치자 저는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역시 틀렸구나 싶고 그럼 내 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절망했죠. 나처럼 암울한 학창시절을 보내며 마음 다치고 성적도 떨어져 기어이 바라던 병원 관리직도 못하는 것인가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겠거니 하고 말을 안 했지만 일생 주인집 아들 윤호와 비교당하며 산 그 세월이 서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자식이 우리가 무슨 형제야. 우리는 식구라고 하는 거야. 말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 같은 집에 사는 데다 성이 같아서 형제로 보는 아이가 있으니 특히 확실히 딱 짚어 말해야 하는 거야. 너와 내가 생일이 3개월 차인데 딱 오해받기 쉽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자식이 저를 놀리나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아니라 못 도와주겠다는 건가 아니면 식구니까 도와주겠다는 건가 무슨 소릴 줄을 통 모르겠어서 표정을 살피려고 고개를 확 드니 제가 울고 있는 것을 그제야 본 녀석이 조금 당황하더니 생전 처음 보는 횡설수설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니까 나는 식구가 형제보다 낫다 생각한다 이거지. 우리는 식구야. 칠구 네 이름에도 들어가 있잖아. 입구자 들어간 식구. 우리 누나하고 나하고 너희 형제하고 같이 너희 엄마가 떠먹이는 밥 먹으며 같이 컸잖아. 너네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지만 엄마보다 더 좋은 것처럼 혈연으로 묶인 형제보다 식구가 더 소중하다고. 야, 사내 자식이 뭐 그런 걸로 울고. 형식이 그 녀석도 진작 나한테 말하지. 뭘 굳이 칠구 너한테 시켜 부탁을 하고. 임마 울지 마. 내가 형들한테 말해볼 테니까. 이름만 알려줘. 감히 내 식구들을 건드려? 걱정 말고 그만 좀 울어. 형식이야. 모범생인 윤호가 노는 형님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윤호를 존경하는 동생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제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녀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자리에 남아 안도감과 뭔지 모를 감동에 주저앉아 마저 울었습니다. 윤호가 속은 따뜻한 놈이라고 말한 엄마의 말뜻을 그제야 알았지만 두고 봐야 할 일이었고 다만 안도감에 맥이 풀렸고요. 다음날 시무룩해서 학교 가는 동생에게 조금만 참아보라고 다독이고 보냈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니 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덥석 안겼습니다. 형, 그 말 정말이었어? 걔네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서 봐봐, 교복값에다가 나한테 뺏어갔던 돈까지 줬어. 이거 원장님이 학용품 사라고 쥐어주신 건데 엄마가 가지라 했던 거였었거든. 와, 칠구 형 다시 보인다. 어떻게 한 거야? 하룻밤새 기가 팍 죽어가지고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어. 그 형들이 우리 방까지 찾아와서 그랬다니깐. 그 바람에 눈치 보고 밥도 같이 안 먹던 애들이 자꾸 말 시키고, 그래서 내가 우리 형이 그런 거라고 했다. 와, 나 앞으로 형에게 정말 충성할 거야. 형, 아니 형님, 인사 받으십시오. 충성. 이렇게 동생이 기뻐하며 나에게 충성 인사를 붙이는 것을 보며 윤호는 뿌듯한 표정으로 우리 형제 사이를 지나갔고, 저는 동생의 충성 인사를 받으며 나도 윤호 녀석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과연 정승집 머슴 노릇하길 잘했습니다. 이몽룡 모시는 방자. 남들이 뭐라 해도 몽룡이 암행어사 됐잖아요. 미래의 의사 선생님으로 병원까지 물려받을 윤호 녀석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저는 형제는 아니더라도 식구로 끈끈하게 엮여 있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 인생 최고 잘한 비굴한 부탁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런저나 우리 집의 사정에 주눅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독립하기로 한 계획은 딱 저보다 떼버렸죠. 엄마께 동생 일은 잘 해결됐다고 말한 저는 이후로 긴급 수정한 미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윤호 따라 서울 올라가고 싶다고? 네가 어떻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 그 성적으로. 곧 죽어도 이 집 신세 안 지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배 타겠다고 난리를 피우더니만 어쩌려고? 나 운전 배워서 윤호 실어다 날라주고 하려고. 지금보다 의사 공부 힘들 텐데 길 다니면서도 책 보는 애 어디 구멍이라도 빠지면 끝장이잖아. 하긴 원장님이 의과대 다니려면 움직이는 시간도 아까울 거라 차 한 대 뽑아주신다고 하던데, 그럼 이제라도 운전 배워서 네가 데리고 다니고 남는 시간에 너도 할 거 알아봐. 거기는 취직 자리도 많겠지. 살림도 하고. 윤호 까다로운 거 알지? 다리미질 착착하고 항상 보송보송하게 입을 말려야 해. 사람 구해서 붙여주실 모양인데 세 사람 믿기도 그렇고 취향도 몰라서 고민하시던데 잘됐다. 그러게 진짜 공부 좀 해두면 좀 좋아. 그랬으면 천문대라도 다녔을 거 아니야. 하긴 네 사주에 글하곤 인연 없다고 협차긴 하더라. 오죽하면 먹고 살 걱정으로 입구자 나왔겠냐. 딴 거 필요 없이 운전으로 먹고 살면 되겠네. 택시 운전 얼른 면허 공부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부야, 공부. 그렇게 제 계획을 말하자 원장님 부부는 물론이고 딱히 기뻐하는 기색은 없었지만 윤호가 괜찮겠다 해서 면허 공부에 돌입을 했죠. 다른 녀석들 대학 입시 준비하는 동안 진로 딱 정해져 있던 저는 비웃음과 시샘을 한 몸에 받았는데 뭐 이것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졸업 전에 반드시 면허를 따서 내 동생을 지켜준 윤호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저의 열의는 대단했습니다. 비록 꼬봉이지만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기뻐하는 내 동생 모습에 슬쩍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비우면서 내 덕이라며 알리지 않고 사라진 그 어른 같은 모습은 고등학교 입학날 휘날리는 넥타이로 남고 선배들을 사로잡은 것처럼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윤호는 운전면허 따서 같이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저에게 굳이 존내 실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밥 먹는 우리를 챙겨주시는 사모님 통해 배려를 해주었죠. 칠구야, 너 그렇게 서울 안 간다고 하더니 운전 배우는 중이라며? 책 보고 다니다 윤호 맨홀구멍에 빠질까봐 겁난다고. 아유 귀여워. 하긴 우리 애들 피만 안 섞였다 뿐이지 서로 형제나 마찬가지지. 다 같은 밥에 같은 반찬 먹고 산 애들이라 아파도 같이 아프고. 윤호가 오늘부터는 차 타고 가겠다고 하더라. 자기 말로는 고3이니 입시 준비하느라 그런 거라는데 결국 칠구 너 면허 잘 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이쁘게 봐줘. 제가 말수는 없어도 마음은 고와. 저도 어깨에 한 짐 메고 있다고 일단 의대 들어가서 말하자고 하는데 지 아버지 병원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 갑니다 엄마. 칠구 너도 쓸데없는 소리 듣고 있지 말고 얼른 나와. 저 봐라 멋대가리 없이 지 얘기한다고 쳐내는 것 좀 봐.
그래, 얼른 가라. 참, 칠구야. 기사 아저씨하고 시간 맞춰서 운전 수업 받아. 이론과 실습진도 같이 배워야지 머리에 쑥쑥 들어간다더라, 윤호가. 아줌마가 끝까지 따라붙으시며 하는 말에 혀를 차던 윤호 녀석은 차 안에서도 무관심한 듯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제가 따라붙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 돌아가는 머리에 달달한 간식으로 기름칠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면허학원 간다고 수업도 빠져가며 말이죠. 당신은 워낙에 면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번 시험에 떨어지면 2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러나 필기가 70점이면 합격이니 어지간하면 붙고 대신 실기가 문제였던 시절이었죠. 도로주행 시험이 없는 대신 T자, 굴절, 평행주차, S자 코스만 장내 기능 시험을 보면 됐는데 금발부면 무조건 실격에 일종 보통은 S자 후진도에 했었습니다. 그러니 한창 나이대라 필기와 함께 실기까지 준비하라고 한 건데 저는 돌머리인지 필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야겠다며 여름 방학을 맞아 학원에 적을 두고 교재 한번 훑어본 윤호는 한 방에 필기를 붙었으니 제가 문제였죠. 결국 그 바쁜 의대 진학을 준비하면서도 윤호는 실기도 한 번에 성공해서 면허증을 땄는데 저는 실기장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문제를 보통 꼰 게 아니야. 나도 간당간당했어요. 같이 올라가서 제가 가르치고 운전 연습시키죠 뭐. 혼자 외로워서 싫어요. 칠구가 저하고 같이 가기 싫어. 일부러 떨어진 거 아니라면 같이 갈래요. 뭐 운전기사 시키려고 올라가나. 그래 줄래? 아, 그러면 좋지. 저거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동안 엄청 뺀질거리는 모양인데 윤호 네가 옆구리에 끼고 가르쳐봐 그럼. 혼자보단 둘이 가면 의지도 되고 좋을 거야. 라면 하나를 끓여도 같은 입맛이라 도움될 거고 뭐 좋아하니 빠삭이니. 동생인 형식이도 있는 데서 제 체면 생각해주는 배려심하며 저는 필기 98점 받고 시험장에서 박수 받은 윤호의 배려심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총애를 한껏 받는 머슴살이라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신혼부부처럼 의대에 철석 붙은 윤호와 올라가 같이 장 보며 살림살 준비하고 아침에 윤호차 타고 떨궈져서 장을 봐서는 음식 준비하고 주말이면 운전 필기시험과 실습을 연습해가며 근 1년 반 만에 면허를 땄습니다. 같이 올라가 살던 이 시절 더 이상 엄마를 사이에 둔 라이벌이 아닌 친구와 식구로 녀석과 친해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지만 나름 자상하고 면허를 딴 이후에 본격적으로 학교에 따라붙어서 수발을 하는 저에게 군대같이 들어가자고 한 것도 윤호였죠. 나 군의관으로 길게 복무할 생각은 없거든. 차라리 일찍 복무 마치고 전문직 딸 거라. 칠구 너도 나 때문에 입대 미룰 필요 없을 테니 둘이 같이 군대 가자. 너 이제 면허도 있잖아. 그래서 기다린 거야. 군대 나이 들어 들어가면 고생한다더라. 너는 운전면허가 있으니 특기병으로 빠지면 편할 거야. 나도 일반병 말고 카투사 지원하면 예습 복습하며 복무하면서 쉴 수 있어. 보통 군의관 하지 않나? 카투사 떨어지면 하긴 너는 다를 테니까. 그러자 그럼. 하여간 똑똑한 놈은 달라도 뭐가 다르더라고요. 윤호 말대로 저는 운전 특기병으로 군생활 편하게 했고 윤호 본인은 카투사로 빠져서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입대 전에 우리 식구 윤호 식구 모두 모여 환송회 하는데 속내 안 내 보이던 녀석을 붙들고 우시는 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큰 나무와 같은 녀석의 뿌리에 감탄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이 애비한 한 가지 풀어준 거 아닙니까, 아주머니? 내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입양된 아들로 지금 병원 물려받았지만 윤호 이 녀석이 그걸 이어주지 못했으면 싸움 날 뻔했어요. 누님들 아들놈들이 있거든요. 지금 윤호보다는 떨어져도 의대 나와서 전문의 못 달고 빌빌은 되지만 여기서 이 녀석이 아차하면 큰집 누님들이 숟가락 얹을 판이었다고. 물론 작은 집 자손으로 내 차지는 아니었지만 입양까지 되어서 산 마당에 도로 이 자리 내놓으면 나도 억울하지.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얼마나 마음 졸였던지요. 우리 윤호 참 대견해. 저야말로 애 봐준다고 들어와서 윤호 덕에 눌러앉아 호강하며 살아요. 인품 좋은 원장님네서 내 새끼들까지 어울렁더울렁 한대 비빔밥처럼 섞여가지고서는 사모님이 저번에 장 보는데 누가 일하는 사람하고 팔짱 끼고 다닌다고 쑥떡쑥떡 하니까 바로 말 같자는 소리 말라고 쳐내시는데 눈물이. 칠구하고 형식이도 이 은혜 절대 잊지 말고 엄마 하듯이 위아래다 생각 말고 내 사람이 나고 지내. 너희는 형제나 다름없잖아. 서로 간에 힘되어 주라고. 형제 아니에요.
우리는 식구지. 윤호가 그러는데 식구는 혈연보다도 더 강한 거래. 제 말에 모처럼 빙긋 웃음을 짓는 윤호와 함께 군대가 떨어져 있는 동안 어찌나 보고 싶은지 말도 못했습니다. 빛과 그림자라더니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게 말 한마디 없이 옆에서 뭉우적거린 그 세월의 무게감이 실로 대단했죠. 군대가 있는 동안 동생도 집 근처 경영대에 입학을 해서 우리 대신 내분에게 이쁨을 한몸에 받으며 살다가 우리 제대하며 바로 바톤 터치를 했죠. 윤호가 본과 4년 마치고 바로 국가고시 패스하도록 돕는 것은 제 몫이었는데 이것은 보통의 머슴살이가 아닌 원장님과 우리 부모님의 미래가 걸린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젓가락 움직임만 봐도 녀석의 심사를 아는 저는 우렁각시처럼 여름에도 사각거리는 이불을 대령해가며 최상의 컨디션을 뽑아내었죠.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 어머니와 아줌마의 응원 속에서 저까지 윤호와 함께 노천 가게 되었으니 대학 졸업하며 라벤더색 졸업가운과 학사모를 제게 씌워줬던 윤호는 지금 원장님이 되어서도 자기 의사 만든 친구라고 저를 치켜 세우는 것도 아예 없는 말이 아닙니다. 참 기자들까지 취재 나온 그 졸업식장에서 그저 그런 의대생들 사이에 군대까지 다녀온 윤호의 미모는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후로 쏟아지는 중신을 뿌리치고 다음 과정을 준비하는 우리 둘은 한마음으로 의지를 불태웠죠. 워낙 독하고 의지가 강한 녀석이라 착착 정해진 순서대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로 인턴의 레지던트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붙었지만 그게 군 제대하고 10년 후였으니 저야 괜시리 고생한 것이지만 그 덕에 동생 형식이가 바라던 원장님네 병원에서 감시 직관으로 감투 제대로 썼으니 우리 집과 원장님네 서로에게 좋은 일 한 것이죠. 봐라. 15원 주고 지은 이름이라고 너는 싫다고 하는데 정말 너는 칠복이야. 원장님네 둘, 우리 둘, 너, 형식이, 그리고 윤호 먹여 살렸잖냐. 저거 아직도 지 이름 싫다고 나이 60에 개명하겠다고 저러잖아요, 사모님. 글쎄 철이 없어. 우리 일곱만 살렸나. 이제는 자기 식솔까지 큰 70명은 되겠구만. 그런데 진짜 15원 주고 지었어요? 하긴 60년 전이면 거금이었네. 우리 집 양반이 큰 집으로 입양하면서 바뀐 이름 싫다고 아직도 그래요. 원래 시아버지가 학렬 무시하고 지어줬는데 큰 집 가면서 학렬 따랐거든요. 세련된 맛은 없어도 좋은 이름인데 뭐 본인이 싫다면 싫은 거겠지. 칠구야, 정 싫으면 바꿔도 된다. 대신에 우리 간 다음에. 지금 바꾸면 우리 헷갈려서도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 이놈아. 지금도 저는 머슴살이 못 면하고 집사람과 부모님들 4분 모시고 다니는데 80 중반 넘으셨어도 다들 짱짱하니 건강들 하시니 어릴 적처럼은 아니지만 지금도 썩 좋지만은 제 이름 아무래도 저 죽는 날까지 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손 꼭 잡은 윤호의 부모님 그리고 제 부모님이 100수 넘기고 1000수 넘기시며 지금처럼 저 놀리는 재미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승집 멋은 못 면했지만 제 아내는 어디 가서 만화님 대우받으니 토끼띠 우렁신랑 칠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